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 괴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괴담이었다? 분양가가 정말 공포스러운 수준까지 엄청 뛸 것이란 전망이었죠. 오늘 발표로 그 우려가 불식이 됐습니다. 정말 미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오전 영상에서 다룬 뉴홈 3처 사전청약. 근데 국토부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입지와 분양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분양가를 분석을 하고요. 또한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눔형 사전청약 정보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눔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눔형 25만호 공급 계획이 잡혀 있고, 선택형은 10만호, 일반형은 15만호입니다. 먼저 이 일반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공 분양이에요. 땅도 내꺼, 집도 내꺼. 자, 나눔형은 무엇이냐? 이 나눔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예전에 신혼희망타운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고요. 그 대출을 받은 차주한테 나중에 매각 시에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세 차익의 30%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아시죠? 보통 10년간 거주하고 10년 만기 시점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대로 이제 기존에 살던 임차인한테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건데, 이건 약간 바뀌었어요. 10년이 아니라 6년으로 단축됐고, 원래는 만기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이었는데, 그러면은 너무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최초 분양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나눠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로 뉴홈 선택형이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A6블럭 사전청약 분양가 보겠습니다. 입지는 말씀드렸죠?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자, 59 타입 같은 경우는요, 493세대가 공급되는데 3억 8,200만원에서 3억 9,200만원이고요. 69에서 77 타입 30세대가 공급되는 복층형은요, 4억 4,400만원에서 4억 9,800만원이 나옵니다. 74 타입은 52세대 4억 6,600만원이 책정됐고요. 84 타입은 52세대 5억 2,7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전망보다는 한 10% 정도 저렴했어요. 딱 보니까 2기 신도시 민간 분양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남양주 진접 2지구 A6블럭 사전청약 분양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괜찮다 말씀드렸죠? 4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더라. 거기서 도보로 8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상가 가깝고 교통 괜찮고 주변에 공원 많은 지역이라 학교까지도 도보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 괜찮은 입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55 타입이 50세대 3억 2,600만원이 책정되고요. 59 타입이 331세대 3억 5천만원이 책정됩니다. 제가 볼 때는 3억대에서 이보다 더 전망 좋은 집 사기 불가능합니다. 어떤 전망?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집을 사기가 3억대에선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블 4호선하고 9호선이 연결되는 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잖아요. 자, 구리갈매 역세권 A4블럭도 사전청약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구리갈매역 초역세권이네요. 59 타입이 230세대 4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개 단지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구리 갈매지구하고 붙어 있단 말입니다. 구리 갈매지구 집값 자체가 현재 좀 높은 편이에요. 제일 작은 면적이 이제 갈매 더샵 나인힐스라고 있는데, 여기 69제곱미터가 6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거 고려했을 때 4억 5,600만 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호재가 더해지면 진짜 대박날 지역이거든요. 지금 구리시에서 GTX B노선의 정차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A4블럭이 GTX B노선 초역세권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추진 단계고, 지자체 추진 단계고, 이거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실제 실현이 된다면 정말 주택가격이 50%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양가는 3억에서 5억 수준입니다. 일단은 분양가가 저렴하잖아요. 1인 가구, 신혼부부, 외벌이 가구 등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차제 통장 인정 금액이 낮아서 안 될 것 같아. 아시죠? 추첨제 20%도 도입이 됐어요. 예전처럼 통장 인정 금액으로만 뽑는 건 아닙니다. 일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공개된 나눔형 두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남 교산지구하고요. 안산 장상지구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 선호도 1위 신도시라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밀지구 동쪽에 위치했고 하남 미사지구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34,000호 규모로 대형 신도시에 속해요. 안산 장상지구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좀 아시는데 굉장히 알짜 입지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하남 교산 A5 블럭 나눔형 유홈 분양 살펴보겠습니다. 46타입이 10세대 3억 5,700만원, 55타입이 56세대 4억 2,100만원, 그리고 59타입이 386세대 4억 5,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예전에도 사전청이 나왔지만 이게 토지 가격이 있어서 그런가 분양가는 저렴한 곳은 아니었어요. 일단 59타입이 4억 5,600만원에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A5 블럭이 현재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그리고 이미 있는 5호선 역사를 모두 도보로 이용하기 힘든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역사까지 한 4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걷기는 힘들고 차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안산 장상지구 보겠습니다. 자, 이 안산 장상지구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여기가 지하철이 들어와요. 어떤 지하철? 신안산선. 그래서 이 신안산선은 2025년 4월에 개통 예정인데 얘가 개통이 되면요 여의도에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도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얘가 서울역까지 가다 보니까 3대 오피스 권역 중에서 2곳을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거기에 1만 호 넘는 대규모 신도시가 신규 택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비전이 좋다는 거죠. 자, 이번에 공급되는 장상지구 A12블럭은요 지하철 역사까지 9분 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 자, 안산 장상지구 A12블럭 분양가 보겠습니다. 46타입은 23세대 2억 3천만원이 나왔고요. 55타입은 63세대 2억 7,300만원, 그리고 59타입 386세대는 2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대 분양가가 나왔어요. 자, 2억대로 이보다 더 비전 있는 아파트를 저는 절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 기회예요. 자, 얘는 사전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억대에 신안산선 초역세권의 아파트를 산다, 신축 아파트를 산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잡고 생각하세요. 자, 나눔형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죠. 전용 모기지 대출이 있습니다. 연 1.9에서 3.8%까지 40년 만기로 직급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아까 3억짜리 분양이 있었다. 그럼 2억 4천까지 대출해 주니까 나는 6천만 원만 집을 가져오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계약할 때 줘야 되나요? 지금 접수하는 건 사전 청약이죠. 본 청약은 한 1년에서 2년 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한 푼도 없어도 넣으셔도 돼요. 게다가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을 합니다. 매도가는 간정평가라서 시장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자가주택 중에서는 그래도 수분양자의 이익을 가장 많이 챙겨주는 모델이에요. 저리 장기 대출에 그리고 LTV 무시하는 무려 80%의 지원, 여기에 시세 차익 70% 보장까지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얘는 분양가가 저렴해요. 자, 최근 급증한 1인 가구 내 집 마련 문의 집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 정말로 많이 늘었거든요. 자, 나눔형 같은 경우는요, 특별 공급의 15%가 청년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46타입, 55타입 같은 초소형 면적을 추천드려요. 자본금이 적어도 오케이, 이거 당첨되시고 본청약까지 열심히 계약금만 모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내 집 마련 충분히 가능한데 워낙 저렴한 입지가 워낙 저렴한 가격에 입지가 좋다 보니까 향후 전망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단 넣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주택 실소자를 위한 조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전 2021년에도 사전청약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공공사전청약은요, 무조건 소형 면적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눈 감고 무조건 59타입 당첨을 목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거의 청약 신청자의 90%가 어떤 면적을 원한다? 84 타입을 원한다. 물론 소득이나 자산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에 만족해서 59 타입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면적은 넣으시는 거는 저는 대부분 탈락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전청약, 공공분양 자체가 요즘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 나와요. 그 작은 면적을 공급하는데 중요 면적을 굳이 찾겠다는 것은 탈락할 확률을 높이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요,
59 타입 평면도 장난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일단 방이 3개가 확실하게 빠져 있는 구조에 현관에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가 있고 디귿자 주방에 여기에 드레스룸에다가 파우더룸까지 빠집니다. 59 타입의 드레스룸하고 팬트리룸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요 4인 가족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크진 않겠죠. 근데 이걸 내가 평생 거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걸 하나 잡고 보험적인 성격을 잡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기존 주택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이거 하나 잡은 것과 아닌 것과 정말 기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이걸 잡고 본청약 전까지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 급매 나오면 그거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2021년부터 2022년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2023년 초에 전세 만기 시점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네, 이거 포기하고 집 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전략을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도시 청약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발 주변 의견은 참고만 하세요. 자꾸 확신이 안 서니까 주변에 여쭤보세요. 근데 신도시 청약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뭐 안산 장상지구나 뭐 남양주 진접 이지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아, 그럼 거기 너무 멀지 않냐? 거기 언제 되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휩쓸려서 청약을 안 넣어요. 자, 검단 신도시 예전에 청약 추천 많이 들었을 때 청약 포기한 이유 들어보면요 대부분 비슷했어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거기 별로래요.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분양의 무덤 어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올 초까지도 뭐 마피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후 6월까지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중에서요 1위가 동탄 2 신도시였어요. 2위가 검단 신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곳이 검단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청약 안 넣은 분들 다 후회하고 계세요. 검단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청약할 때 약간 사람들이 모르는 뭐 교산이나 이런 것은 뭐 다 넣으라고 하는데 약간 모르는 지역을 물어보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도시는요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같은 분양가로 한번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아까 안산 장상지구 2억대 얘기 나왔고 인천 계양지구하고 교산 신도시는 뭐 3억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런데 한번 넣을 수 있는 곳 찾아보시면요 빌라도 못 들어간 곳 많아요. 그 정도로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주변에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게다가 사전 청약이잖아요. 자, 사전청약 FAQ 몇 가지만 체크드리겠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대상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청년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에 대해서 충족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면 안 좋네요. 자,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이건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다른 경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에 당첨자 발표일 기준 선 당첨만 인정이 되더라. 근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의 경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이것은 상식이죠. 자,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무엇이다? 다른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로 6개월 이내에 선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사전청약에서는 1년 제한이었는데 유홈사전청약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거네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의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청약통장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납입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잡아두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유홈 3차 사전청약 23일 멤버십 영상에서 과거 커트라인을 분석을 통한 청약 전략과 예상 커트라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께 정말 큰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생각나는 지인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